중국이 난리 난 이유가 한국인 게 말이 돼? 한국에 온 중국 기자가 한국 영상 때문에 5초 만에 충격을 받고 돌아간다고 했다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녀는 충격을 받은 걸까요? 지금 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20년 동안 기자로 일하고 있는 리나라고 해요. 제 일은 세상에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그날은 하품을 하면서 팔을 쭉 펴고 있었어요. 또 다른 아침 분주한 뉴스룸에서요. 제 책상은 종이들, 노트북, 커피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위에는 보도자료가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진실을 찾는데 능하다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저에겐 비밀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강한 감정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감정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사가 새 과제를 주었거든요. 문화관계, 동아시아 관점? 이건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보고 온 것에 대해 글을 써야 한다는 뜻이었죠. 속이 불편해지고 있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몇 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중국 방문객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친구들, 다른 기자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읽은 것들에서 온 거였죠. 사실인지 확인해보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믿었어요. 이걸 편견이라고 하죠. 진짜로 알기도 전에 판단하는 거요.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 한 가닥을 귀 뒤로 넘기고 있었어요. 긴장할 때 나오는 버릇이죠. 컴퓨터 화면 속 반사된 모습에서 제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진실을 찾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 보지도 않고 한국에 대한 것들을 믿도록 허용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웨이룽이 제 책상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항상 친절한 미소를 짓죠. 제 동료이자 친구예요. 문화기획을 위해 서울에 가는 거야? 웨이룽이 물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근데 별로 기대되지 않아. 왜? 그가 제 책상에 기대며 물었어요. 한국인들이 중국 방문객들을 어떻게 대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조용히 말했어요. 웨이룽은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화난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위해 슬퍼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리나야, 너 항상 좋은 기자는 직접 봐야 한다고 말하잖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믿으면 안 되지. 그의 말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가 맞다는 걸 알았거든요. 기자로서 제 일은 진실을 찾는 거지. 소문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니까요. 샤오윤이 우리 대화에 합류했어요. 그녀는 항상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똑똑하고 체계적인 사람이에요.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흔한 오해에 대한 정보를 모았어. 그녀가 말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검토할 수 있을 거야. 벽에 걸린 달력을 보고 있었어요. 다음 주는 비어 있었죠. 이제 그 빈 공간들은 서울로의 여행으로 채워질 거예요. 무섭기도 했지만 약간 궁금하기도 했어요. 제가 믿었던 것들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서랍을 열고 여권을 꺼냈어요. 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노트북과 녹음기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일주일, 혼잣말을 했어요. 관광 가이드도 없고, 계획된 여행도 없고, 그냥 우리가 둘러보고 진실을 찾는 거야. 그날 밤 집에서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편한 신발, 카메라, 그리고 여러 개의 노트북을 넣었죠. 옷을 접으면서 한국에 대해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들이 사실로 밝혀질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걸 발견하게 될까요? 침대 옆 탁자에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기자로서 첫날의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는데 젊고 세상을 발견하는데 흥분해 있었죠. 그 당시엔 그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믿기보다는 제 눈으로 모든 걸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 어쩐지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호기심을 잃어버렸던 거죠. 아마도 다시 그런 사람이 될 때가 된 것 같아 저 자신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웨이룽과 샤오윤을 만났어요. 가방을 체크인하고 비행기를 탈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긴장되고 있었거든요. 준비됐어? 웨이룽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별로,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갈 거야. 비행 승무원이 우리 좌석 번호를 호명하고 있었어요. 탈 시간이 된 거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기내용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이 여행은 이제 그냥 기사를 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 편견에 맞서고 내내 틀렸던 건 아닌지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우리 도시가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걸 보고 있었어요. 편안한 가정의 세계를 떠나 미지의 세계로 향하고 있었죠. 서울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몰랐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발견하는데 정말로 열려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가네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면서 덜컹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3시간 동안 하늘을 날아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걱정으로 속이 꽉 조여오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들었던 모든 이야기처럼 정말 그럴까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장 표지판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은 바로 저를 놀라게 했죠. 정말 크고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천장은 높고 커다란 창문으로 밝은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입국 심사대에서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녀의 이름표에는 한서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는 완벽한 중국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너무 놀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리고 말았어요. 왜 그녀가 이렇게 친절한 걸까요? 이건 한국인들이 중국 방문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짐을 찾은 후 웨이룽, 샤오윤이 그리고 저는 서울에 있는 우리 호텔로 가는 기차를 찾았어요. 기차는 깨끗했고 정확히 시간에 맞춰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한 젊은 남자는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 나이 든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기도 했죠. 저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불친절한 행동의 징후를 찾고 있었지만 찾을 수 없었죠.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웨이룽이 기차 안에서 저에게 속삭였어요. 그냥 공항이랑 기차일 뿐이야. 제가 이미 놀랐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국제적인 장소들은 항상 다르잖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깨끗하고 체계적이고 친절한 곳은 제 머릿속에 있던 그림과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오후에 호텔에 도착했어요. 짐을 내려놓은 후 저녁 식사할 곳을 찾기로 결정했죠. 서울의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상점 간판들은 밝은 색상으로 저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공기 속에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감칠맛 나는 향이 모두 섞여 있었죠. 우리는 골목길에 있는 작은 식당을 찾았어요. 끌리지는 않았지만 현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건 항상 좋은 신호죠. 안에는 둥근 테이블들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나오고 있었어요. 머리를 뒤로 말아 올린 회색 머리에 나이 든 여성이 문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한국어 메뉴를 보며 당황해하는 우리 얼굴을 보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테이블에 앉아서 천천히 각 요리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중국어로 말하는 것이 그녀에게 분명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요. 김치는 꼭 드셔보셔야 해요. 그녀는 맵게 생긴 양배추 사진을 가리키며 고집했어요. 제 할머니가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녀는 우리를 서두르거나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 짜증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음식과 문화를 우리와 공유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 같았죠. 우리 음식이 나왔을 때 그녀는 자주 확인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즐기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심지어 고기를 상추 잎에 싸는 올바른 방법도 보여주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계속 이 경험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제가 스스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믿었을까요? 저녁 식사 후 식당 주인은 달콤한 계피차가 담긴 작은 컵을 가져왔어요. 소화에 좋아요. 그녀는 자신의 배를 토닥이며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큰 팁을 주려고 했을 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남은 돈을 우리에게 도로 밀어주었어요. 그냥 다시 오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제 식당에 대해 말해주세요. 밝은 도시 거리를 통해 호텔로 걸어가면서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제 오래된 믿음을 계속 간직하고 싶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들과는 너무 다른 것 같은 새로운 곳에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샤오유는 내일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고 웨이룽은 지역 뉴스를 보고 있었죠. 너 너무 조용한데. 샤오윤이 저에게 말했어요. 무슨 생각해? 그냥 내일이 다를지 궁금해. 제가 대답했어요. 아마도 오늘은 운이 좋았을 뿐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한국에 대한 내 이야기들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웨이룽이 부드럽게 제안했어요. 저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북을 꺼내서 서울에서의 첫날에 대해 적고 있었어요. 공항, 기차, 그리고 특히 친절한 식당 주인에 대해 설명했죠. 글을 쓰면서 우리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나쁘게 대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사람도 무례하거나 불친절하지 않았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결심을 했어요. 내일은 새로운 눈으로 서울을 바라볼 거예요. 들었던 이야기들을 잊고 대신 정말로 내 앞에 있는 것을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저는 내내 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호텔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면서 일찍 잠에서 깼어요. 잠시 동안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 기억났죠. 서울.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미리 판단했던 그 도시요. 어제는 저를 놀라게 했지만 아직 완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루 좋았다고 해서 몇 년 동안 들어온 이야기들이 다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샤오윤이 우리를 첫 번째 목적지로 안내했어요. 경복궁이었죠. 궁궐은 정말 컸어요. 아름답게 채색된 나무 건물들과 넓은 뜰이 있었죠. 아침 햇살에 색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빨강, 초록, 파랑이 모든 지붕과 문을 장식하고 있었죠. 이런 건물들은 전에 본 적이 없었어요. 이 궁궐은 600년도 넘게 전에 지었어요. 한복이라는 전통 한국 의상을 입고 있던 젊은 여성 가이드가 말했어요. 여러 번 파괴되고 재건되었지만 우리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복원하고 있어요. 궁궐 내를 걷고 있는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한국 학생들 무리가 눈에 띄었어요. 예전의 두려움이 다시 밀려오고 있었죠. 그들이 불친절하게 굴까요? 우리가 중국 방문객이라고 뭔가 나쁜 말을 할까요? 학생들이 서로 속삭이더니 한 10대 소녀가 앞으로 나섰어요.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그녀가 영어로 예의 바르게 말했어요. 저희는 영어 수업 프로젝트를 연습하고 있어요. 한국 방문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할 말을 잃고 있었어요. 이 학생들은 전혀 불친절하지 않았어요. 그저 영어 연습하는 것에 긴장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웨이롱이 도와주러 나섰고 곧 우리는 그들의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호기심 많은 10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뭐예요? 한 남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잠시 생각해봤어요. 음식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요. 학생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한 미소가 퍼지고 있었어요. 질문에 답한 후 그들은 관광객들이 자주 놓치는 궁궐의 특별한 장소들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이 친절한 10대들이 우리를 안내하며 한국 역사와 서울에서의 그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어요. 떠나기 전 처음 우리에게 다가왔던 소녀가 아름다운 수제 책갈피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한국에 대해 글을 쓰실 때 저희를 기억해 주세요. 그녀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조심스럽게 책갈피를 제 노트북에 넣었어요. 그녀의 친절함에 감동받고 있었죠. 이 학생들은 그것도 모르고 제 편견에 또 다른 조각을 무너뜨렸어요. 점심 식사 후 전통 공예품과 예술로 유명한 지역인 인사동을 방문했어요. 좁은 거리에는 도자기, 그림, 차, 기념품을 파는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집에 있는 동료들을 위한 선물을 사고 다채로운 상점 외관의 사진을 많이 찍었죠. 붐비는 찻집을 나오는데 갑자기 몸이 굳었어요. 손이 가방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죠. 지갑이 없어졌어요. 모든 돈, 신용카드, 신분증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가슴속에서 공포가 파도처럼 일어나고 있었죠. 내 지갑이 없어졌어. 웨이롱과 샤오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찻집에 들어갔을 때는 있었는데 누가 가져간 것 같아. 마음 깊은 곳에서 추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게 내 편견이 옳다고 증명되는 순간인 걸까? 웨이롱은 침착하게 있었어요.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지 말자. 우선 찻집으로 돌아가서 찾아보자. 우리는 아직도 관광객들과 현지인들로 붐비는 찻집으로 서둘러 돌아갔어요. 제가 배운 몇 개의 한국어 문구와 약간의 손짓을 섞어 가게 주인에게 잃어버린 지갑에 대해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놀랍게도 가게 주인의 얼굴에 알아차리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 아래로 손을 뻗었어요. 거기에 제 지갑이 있었어요. 그는 웨이룽의 통역을 통해 다른 손님이 바닥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즉시 가져다 주었다고 설명했어요. 지갑 안을 확인하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카드 한 장, 지폐 한 장도요. 모든 것이 제가 두었던 그대로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이 하는 것처럼 깊이 인사하며 가게 주인에게 말했어요. 감사의 표시로 약간의 돈을 드리려고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것은 한국에서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하시네요. 웨이룽이 통역했어요.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내린 소나기로 인한 웅덩이에 도시 불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마법처럼 보였어요. 높은 건물들, 길거리 음식 노점상들, 집으로 서두르는 사람들.
하지만 가장 마법 같은 것은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였어요. 제 지갑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든 도난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서울, 제가 불공정하게 판단했던 이곳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고 돌려받았어요. 그날 밤, 저는 몇 시간 동안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궁궐, 도움이 되었던 학생들, 그리고 돌려받은 지갑에 대해 썼죠.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편견에 기반해 세웠던 벽들이 벽돌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었죠. 잠자리에 들기 전 학생이 준 책갈피를 꺼내어 다채로운 디자인 위로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거기에는 먼 곳에서 온 친구는 밤하늘의 별과 같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책갈피를 침대 옆에 놓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은 이곳에서의 마지막 온전한 하루였어요. 이 오해받던 도시가 저에게 어떤 다른 놀라움을 선사할지 궁금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황금빛 햇살이 우리 호텔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배달 스쿠터가 차들 사이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가게 주인들은 가게 앞 인도를 쓸고 있었고 교복 입은 학생들은 학교로 서둘러 가고 있었어요. 어느 대도시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이제 저는 다르게 보고 있었죠. 사흘 전 한국에 대해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채로 도착했었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서울은 매번 저를 놀라게 했어요. 완벽한 중국어를 구사했던 공항 직원, 한국 음식 먹는 법을 가르쳐준 식당 주인, 궁궐에 숨겨진 장소를 보여준 학생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갑을 돌려준 정직한 사람. 각각의 경험은 마치 조각가가 원하지 않는 돌을 깎아내어 아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처럼 제 편견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엔 뭘 하면 좋을까? 샤오유는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휴대폰을 확인하며 물었어요. 우리는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는 남산타워를 방문하고 그 다음 전통시장을 둘러보기로 결정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산 위 타워로 올라가면서 아침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꼭대기에서 보니 서울이 모든 방향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먼 산들이 보이는 건물의 바다였죠. 사진을 찍었지만 어떤 사진도 제 마음속 느낌을 담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눈보다 마음이 더 많이 변했거든요. 점심시간에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걸렸어요. 비를 피하려고 작은 카페로 뛰어들어갔죠. 카페는 따뜻했고 갓 구운 빵과 커피 향기가 나고 있었어요. 눈가에 웃음 주름이 있는 중년 여성 주인은 즉시 우리에게 수건을 가져다 주었어요. 한국 방문 중이신가요? 그녀가 우리의 카메라와 지도를 보고 간단한 영어로 물었어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따뜻한 차를 가져오며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선물이에요. 그녀가 고집했어요. 한국을 좋게 기억하시라고요. 차를 홀짝이며 웨이룬과 샤오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모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죠. 이 카페 주인은 자신의 작은 친절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마지막 조각이 되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샤오윤이 관광객과 현지 가족을 저녁 식사에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찾았거든요. 김 가족은 따뜻한 미소와 맛있는 요리 냄새로 그들의 아파트에 우리를 환영했어요. 그들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이, 냉장고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붙어 있었죠. 김 할머니가 주방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우리를 위한 잔치를 준비하는 딸과 사위에게 지시하고 계셨죠. 제가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곧 김 할머니의 주의 깊은 눈길 아래 김치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중국어나 영어를 하지 않으셨지만 어떻게든 미소와 고개 끄덕임, 손짓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밥, 국, 구운 고기, 그리고 작은 그릇에 담긴 여러 반찬들이요. 식사를 하는 동안 김 씨는 통역을 해주는 10대 아들을 통해 우리 여행에 대해 물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가 물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것이요. 한국인들이 중국 방문객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믿고 왔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제 말을 번역했을 때 김 할머니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제 손을 토닥이셨어요. 사람들은 어디서나 똑같아요. 아들이 할머니의 말을 번역했어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기회가 주어지면 그저 친절하고 싶어 할 뿐이에요. 그 단순한 말이 저에게 깊이 와닿았어요. 이야기와 소문에 기반해 세상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불공정하게 판단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장소와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닫았을까요? 떠나기 전 김 가족은 우리 각자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김 할머니가 직접 만든 수제 팔찌였죠.
제 것은 우리가 봤던 한국 도자기처럼 파랑과 하양이었어요. 즉시 팔에 착용했어요. 이 특별한 밤을 기억하게 해주는 물건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이륙하면서 서울이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무언가가 제 마음속 안전하게 자리 잡은 채로 저와 함께 남아있었죠. 뉴스룸의 제 책상에 돌아왔을 때 상사는 제가 쓴 기사에 놀라워했어요. 그것은 단지 한국 문화나 관광 명소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제 마음과 생각을 바꾸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죠. 편견 버리기, 서울에서의 한 기자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건 평소 당신 글과는 다르네요. 상사가 읽은 후 말했어요. 더 개인적이군요. 이 이야기는 개인적이어야 했어요. 설명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됐었는지에 관한 거니까요. 제 기사는 그 다음 일요일에 출판되었어요. 월요일 아침까지 제 이메일은 독자들의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으로 생각이 바뀐 자신만의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다른 이들은 자신도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편견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3달 후 우편으로 패키지를 받았어요. 서울에 김가족이 보낸 거였죠. 안에는 아들의 손글씨 편지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아프셨지만 이제 나아지셨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선물을 보내는 것을 고집하셨대요. 아름다운 수제 찻잔 세트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편지에 쓰여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받은 책갈피와 김 할머니에게 받은 팔찌 옆제 책상에 찻잔 세트를 놓았어요. 이 작은 보물들은 서울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매일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세상은 우리가 읽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요. 이제 새로운 기사를 맡을 때마다 서울로의 여정을 기억해요. 제 가정의 의문을 제기해요.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요.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기념품이나 사진이 아니었어요. 편견을 넘어 다른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진실을 볼 수 있게 가르쳐 준 것이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